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오해가 관계를 망치는 8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해는 마치 관계에 스며드는 느린 독과 같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 작은 문제들을 극적인 싸움으로 바꾸고 어느새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괜찮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파트너가 도망갈 궁리를 한다고 확신하게 되죠. 터무니없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합니다. 무심코 한 말을 잘못 해석하고 침묵을 분노로 여기며 얼마 지나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는 일에 반응하게 됩니다. 가장 나쁜 점은 우리는 우리의 오해를 가정이 아닌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갑게 들리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화를 터뜨리거나 누군가의 어조가 실제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오해가 관계를 망치는 8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경험을 투영. 여러분의 과거 관계는 현재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 거짓말을 당한 적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정직함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적이 있다면 작은 거리감의 신호를 누군가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상처를 새로운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런 가정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에 매달리는 것은 의심을 낳고 건강한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응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과거에 대한 것인가? 사람들에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줄 기회를 주세요. 과거의 경험에서 치유하고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명확화 부족. 우리가 시간을 들여 상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화는 빠르게 엇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설명을 요구하는 대신 상대방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대개 틀립니다. 오해된 문자 메시지, 불분명한 대화 또는 어색한 침묵은 간단한 설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지만 단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물어보세요.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면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대신 저 무슨 의미였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사람들의 의도를 끊임없이 해독할 필요가 없다면 삶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 누군가의 감정을 과잉 반응이라고 치부하거나 별것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건 그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들이 왜 화났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도 그들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기보다 인정해주세요. 설령 완전히 공감하기 어렵더라도 왜 화났는지 알 것 같아요. 또는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와 같은 반응은 신뢰와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기 표현에 서투르다는 사실을 잊기.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에 능숙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대화가 어색해지거나 의도치 않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무례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오해하면 사실은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조금의 아량을 베푸세요. 누군가의 말이 무뚝뚝하거나 감정이 부족해 보여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사람의 성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그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면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건 저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화가 났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말하지 않은 분노와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말하세요. 상대방이 추측하도록 기대하는 대신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솔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성장하며 침묵하는 기대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차분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세요. 6번째, 다른 의견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여기기. 의견 차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관점을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잘못 해석하면 적대감과 방어적인 태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견을 개인적인 정체성과 분리하세요. 의견 불일치를 갈등으로 보기보다 배울 기회로 여기는 거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차분한 토론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지만 대부분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지나치게 분석하며 모든 사실 없이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숨을 고르세요. 명확하게 물어보고 상황을 고려하며 여러분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세요. 왜냐하면 대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현실보다 훨씬 더 나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7번째,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건강한 관계에서 비판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건설적인 피드백조차도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판을 곧바로 방어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소통의 문을 닫고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비판을 인격과 분리하고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해보세요.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해. 어떤 점이 그랬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은 오해를 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판을 통해 성장하려는 열린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째,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짐작하기.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미리 짐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연락이 잘 안되면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단정하거나 연인이 바쁘다고 하면 나에게 관심이 식었구나라고 지레짐작하는 식이죠. 하지만 이러한 짐작은 대부분 사실과 다를 때가 많고 불필요한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섣부른 판단 대신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요즘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는구나, 괜찮은 건지 걱정되네와 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해가 관계를 망치는 이런 경향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오해를 알아차리는데 능숙해질수록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명확하게 소통하며 모든 것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